예, 저 모습은 황교안 총리가 그 대정부 질문에 나와서 그 병역 문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그 야당 의원에 대해서 답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황교안의 그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 도전설이 있죠. 예, 그런 뉴스를 지금 좀 보았고, 예, 그에 관련되어 앞으로의 우리 우파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을 제가 우리 태극사랑 같이 멤버에게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받아서 오늘 상당히 장시간 그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한반도 정세, 지금 미국, 중국, 일본 이렇게 끼어있는 우리 한반도의 문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한국 지금 우파의 앞으로 설정해야 하는 그 좌표가 뭐냐,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제 상당히 장시간 좀 토론을 했어요. 토론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 스스로도 생각이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답변 내용을 오늘 토론하면서 내가 좀 요약을 해서 방송으로 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집에 돌아와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금 한반도 정세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제 그분과 우리 토론을 해서 과연 공산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적화가 될 수 있다고 보느냐, 미군은 철수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시나리오를 많이 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동일한 시나리오를 뭐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좀 없고요. 오늘 있었던 제가 내렸던 결론만, 그 토론에서 제가 제시했던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38선이란 게 생겼죠. 38선이란 것이 과거에 생겼는데, 그 38선이란 것이 생기면서 그 다음 휴전선으로 바뀌었고요. 그 6.25 전쟁 김일성 남침 때문에 이제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걸 38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38선의 고착화를 막고 남북을 통일하자 라고 주장한 것은 남한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어요. 네. 남한 쪽에서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우리 38선을 뚫고 북한 지역을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북한 정권은 그 괴뢰 집단이고 반정부 그런 집단이다.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남한이 그런 주장을 이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뭐 적화 통일을 뭐 그냥 주장을 해왔고요. 근데 국제적으로는, 국제적인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우리나라가 뭐 통일이 되고 이런 건 그 사람들 눈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없었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러면 좋다 이렇게 돼서 냉전체제에서 38선이 그어졌고, 그럼 막 그냥 여기서 봉합하고 지나갑시다 하는 게 국제적인 그런 여론이에요. 미국이든 뭐 어디든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그냥 영구 분단 상태로 하면서 뭐 서로 이게 평화롭게 하면은 뭐 문제도 없고, 그래서 여태까지 그게 이어져 온 것이었고 앞으로도 이어져 갈 것이었습니다. 국제적인 입장은 뭐 남한을 편들기도 그렇고 북한을 편들기도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거의 뭐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거를 뭐 그대로 존속하면 문제가 없다는 게 국제적인, 미국 포함한 뭐 미국이 우리나라의 뭐 민족 통일을 도와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야무진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
그런 상황에 있다가 쭉 영구적으로 그냥 가는 거였어요. 국제적으로는. 그런 거에다 그랬는데 이제 김정일부터 핵무장을 시작해가지고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이제 완성 단계로 들어가는 바람에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이제 이거 안 된다 이거 핵은 용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금 중국, 일본과 지금 우리나라는 제껴놓고 좌파 정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제껴놓고 이제 그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력으로 그것이 해결되든 아니면 어떻게 해결되든 북한의 핵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북한이 바라는 대로 북한의 그 야무진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한이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의 야무진 꿈은 이루어질 수가, 북한이기보다는 김정은 정권이죠. 김정은 정권의 야무진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해결당할 것입니다. 해결당할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북폭을 하든 말든 뭐 어떻게 되든 중국을 통해서 해결하든, 첫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폭을 하고 김정은을 제거해서 이루어진 해결 방안, 또는 미국이 북폭을 했으나 김정은이 살아남는 경우, 또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북폭을 하고 김정은이 살아남았을 때는 그 살아남은 김정은을 중국에 맡겨서 중국이 무력으로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세워서 북한 지역을 중국이 다 먹어버리는, 뭐 그러한 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남한이 공산화되느냐, 남한이 적화통일되느냐? 저는 남한은 적화통일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답변했어요. 단 남한이 적화통일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면 미국이 북폭을 하고 김정은이 살아남고 중국에 의해서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은 남한을 적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뭐 원래부터 북한에 항복하자 하는 주장을 펴는 정권이니까 그 말이 무슨 뭐 평화협정이고 뭐 연방제지, 그게 이제 항복하자는 거거든요. 그 항복하는 방법은 이제 그 연방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김정은은 살아남았고 미국은 북폭을 했고 중국에 의해서도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김정은은 더 이상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국가도 세력도 없는 그러한 무풍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김정은이 그렇게 맹폭격을 당하고 초토화됐는데 무슨 힘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것이,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것은 국방력으로 남한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땅굴 타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이 남한을 적화통일하는 방식은 뭐 옛날에는 그 통일전선 전술이었고 요즘은 통일전선 전술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남북에 있는 좌파 세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북폭을 했는데도 김정은이 살아남는 경우에는 더 이상의 어떤 군사적인 제압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미국이 더 이상 또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럼 김정은은 노마크 상태가 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남노당이죠. 남노당 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이렇게 뭐 남한의 이 우파 지사들을 하나씩 뭐 한 사람은 자살했다, 한 사람은 뭐 교통사고로 죽었다, 뭐 한 사람은 지병이 도져서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의 어떤 죽음들이 이어지고 그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런 방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남한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방제가 실시되고 하면은 김정은이 살아남아서 그 초토화된 땅에 있지만 그렇게 된 경우에는 북한을 완전하게 통솔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훨씬 더 쉽게. 그 질문하는 분이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다 초토화되고 핵무기가 다 망가졌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답변했습니다. 더 가능하다. 그 핵무기 시설이야 또 만들면 되는 거고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긁어갖고 만들 거고 오히려 북한 그 주민들을 비상계엄 상태로 더 몰고 들어갈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남한에 대한 남한을 뒤엎어버리는 이 방식을 이석기를 석방시키고 하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남한은 적화가 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폭을 했을 경우에 김정은이 살아남고 중국에 의해서도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남한은 적화될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김정은이 제거되어서 친중 정권이 들어서거나 미국의 북폭에 의해서 김정은이 살해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남한은 적화되지 않는다. 적화로부터 안전해진다. 질 것이다. 이건 저의 답변 내용입니다. 저의 그냥 독자적인 어디에서 보고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독자적인 저의 어떠한 그 판단을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김정은이 제거되는 그 경우에는 남한이 적화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친중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마 그러한 어떠한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바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핵만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남북 통일 이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의 핵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이미 확보한 남한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좀 수십 년 동안 남한이 미국의 그 한미 동맹으로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에게 질문한 분은 주한미군이 그렇게 남한에 있는 것이 중국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답변했습니다.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그것을 눈의 가시로 여기지도 않는다. 중국이 미국과의 바터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넘어뜨리고 중국은 북한을 자기가 먹어버리면 그걸로 이게 웬 장땡이냐 하고 먹는 거예요. 남한은 먹지 않아도 중국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답변했어요. 그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서 남한까지 먹으려 할 것이다.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중국이 남한을 먹을 수는 없다. 이미 벌써 몇십 년 동안 남한은 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걸로 세계적으로 다 인식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무슨 수로 중국이 남한을 먹느냐.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다. 역사 이론이에요. 역사의 이론에 따라서 영토가 평합되고 이런 건 안 되고 만약에 중국이 남한을 무력으로 밀고 내려온다 그러면 주한미군이 철수한 틈을 타서 그거는 국제사회의 용납이 안 되고 유엔군 파견이 되고 그건 외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게 돼버려요. 전쟁이.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이 할 수가 없고 또 중국은 그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고 북한만 먹어도 남북 공정 이론을 내세우면서 북한만 싸그리 먹어도 중국은 이게 웬 장땡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토 교환에 있어서 중국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남한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 이루 있고 북한 핵이 해결되고 남북한이 완전히 이제 통일은 사라져 버리고 하는 거가 미국에 아무런 해가 없습니다. 아무런 해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 그렇게 돼가지고 북한의 핵시설이 핵폭탄이 중국에 넘어가는 경우에는 중국은 이미 그 ICBM까지 다 갖고 있는 국가고 중국이 미국에게 뭐 ICBM을 발사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것은 그건 미국으로서는 핵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일본 또한 마찬가지고. 강대국의 이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북폭을 해서 해결하든 아니면 해결하지 않고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고 친중 정권을 세우든 뭐 아니면 자체 내란이 일어나서 김정은이 제거되고 친중 정권이 자국은 친중 정권이 들어섭니다. 북한에는 이 상황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있는 한 북한은 친중 정권이 들어섭니다. 이렇게 지금 역학관계가 들어갈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재수없게 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좌파 정권이 들어서는 바람에 이제 그 남북 통일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이제 영구 분단의 길로 가면서 뭐 평화협정이니 평화 뭐 이렇게 되면서 김정은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물론 남한이 적화되는 위험에서는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것은 과거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의 그것은 수건 사업이었어요. 그렇다면 북한의 항복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재수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안전한 정통 우파 정권. 이 사람들이 그건 안 된다. 왜 우리가 분단되냐? 우리는 통일해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입니다. 이 사람들의 이어지는 것 때문에 미국도 어떻게 그렇게 못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끌고 왔던 거예요. 근데 전두환 정권을 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그 김대중 노무현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 이 시대가 열려지면서 그러한 영구 분단의 길이 이제 열려진 겁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설령 5년 후에 우파가 집권을 다시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이미 앞으로 5년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어느 하나가 일어나서 그것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 핵이 해결되고 뭐 친중 정권 그 다음에 북한은 중국에 넘어가고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돼서 딱 이제 뭐 협정 다 맺어지고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제 아무리 무슨 우파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뭐 남북 통일이 이런 걸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정권 장악이란 것이 우리 한민족, 통일 한민족에게는 지금 엄청난 재앙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것이 38선 그으면서부터 강대국이 그 1952년도죠. 휴전협정 맺으면서부터 강대국들 사이는 그렇게 하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반대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착화 못 시켰던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까지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김대중, 노무현, 지금 문재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항상 역사는 맨 마지막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까? 앞에 사람들이 아무리 뭐 해도. 그래서 이제 나머지 그 관심사가 남한의 적화냐 아니냐 그것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에서 김정은이 제거되고 친중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영구 분단은 오지만 남한 적화는 없다. 그건 안전해진다. 그리고 영구 분단과 이게 열리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모든 역경을 뚫고 김정은이 살아남는 경우에는 이전에 김정은은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남한 적화를 위해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미국의 미사일 공격에 의해서 북한이 초토화되고 어쩌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그 굉장히 초토화된 국가지만 어쨌든 김정은의 손아귀에 있게 되고 그가 친위대를 통해서 북한 전 지역을 장악할 때에는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땅굴로 군사를 파견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빌미를 주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그걸 뭐 다 전쟁으로 돌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런 걸 할 이유도 없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금 이렇게 남한의 좌파들을 이용한 그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이 적화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또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러면 우린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우파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우파가 살아날 길은 없느냐? 그래서 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살아날 길이 뭐냐? 그래서 황교안입니다, 지금. 황교안이, 지금 내년도 서울시 시장으로 이제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예, 그런 뉴스들이 이제 보도가 되었고,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의 거를 예상한다면, 황교안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점이 없습니다. 예,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100% 복권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가 차기 대권을 잡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황교안은 100% 적합한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라는. 또 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대선에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해 주기를 바랬었는데 황교안 대행이 그 열망을 저버리고 그냥 권한대행만 충실하게 이행을 함으로써 많은 그 우파 진영 사람들을 실망시켰고 어떤 사람들은 배신감까지 느꼈습니다. 그 어느 시점부터 황교안은 완전히 잠잠한 사람이 되었어요. 예. 왜 그렇게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도 어렵고 저의 심증밖에 없는 사실이고 또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그 근거나 어떤 이야기를 제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냥 심증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라고 이렇게 빈약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황교안 대행이 왜 그때 어느 시점부터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 그렇게 된 그 이유를 제 개인 석상에서 만난다면 말씀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주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예, 그러나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인 제가 내다보는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황교안 대행이 이제 태풍의 눈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우파 진영은 이제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대세를 가진 사람은 홍준표입니다. 홍준표가 지금 대세의 입장인데 그 대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할 것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내년도 서울시장 선거에 황교안이 출마하면 나는 황교안이 무난히 서울시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황교안을 중심으로 한 대지각 변동과 우파의 지도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파는 그것을 맹렬히 그러한 지각 변동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 홍준표는 어떻게 되느냐? 홍준표 이분은 굉장히 정치 구단의 실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치 10단이 되지를 못했어요. 이분이 정치 10단이었다면 박근혜를 안고 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9단이었기 때문에 정치 10단의 그 안목을 보지를 못했어요. 저는 일관되이 제가 생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는 나는 내 주장은 항상 일관되었다는 겁니다. 일관되이 주장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를 하는 자, 그 사람은 정권을 잡을 수 없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얼마든지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에서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를 하는 자는 절대로 정권을 잡을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박근혜라는 이름은 박정희라는 이름과 동격화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신이란 것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려면 짧아도 30년, 저는 한 50년 봅니다. 박정희 정권이 사라지기에는 짧아도 30년, 적어도 50년은 지나야 이 땅에 박정희 정신이 사라집니다. 그 전에는 박정희 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외국에 나가서 이름 없는 외국인이 박정희의 이름을 알고 박정희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런 사람이 한국의 박정희와 새마을운동, 그래서 현재 한국은 박정희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저희 한의 경험적인 이야기였지만, 그런 경험을 떠나서라도 한국의 박정희 정권이 앞으로 사라지려면 30년에서 50년 걸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지우기 이거 해가지고서는 우파로서는 정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좌파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정치 9단이기 때문에 정치 10단이 되지 못해가지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전략을 썼다고 하는데 그건 9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10단이 보는 건 다르다 이겁니다. 제가 10단이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홍준표라는 분도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필요하고 또 조원진이라는 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노력 다 조합을 이루어서 앞으로 황교안 카드가 이제 빛을 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그 힘의 균형을 깨게 될 것이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죠. 황교안 씨가 지금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후계자임은 지금 명백한 거예요. 이 사람은 박근혜 정권에서 총리로 지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통진당 사건이나 이런 거에서 보여주었던 그 사람의 정통 우파로서의 정체성은 더 이상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대선 전국에서 자기가 대선을 나가지 않는다 선언하고 권한대행으로 쑥 물러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었고 배신감까지 느꼈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지경이었는데, 그분들에게는 제가 사석에서는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으나 공개적으로 그것을 제가 답변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씨가 갖고 있는 그러한 것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생각이 깊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비겁자라든가 뭐 이래서가 아닌 것이 저는 그러한 어떤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황교안에게 우리 우파,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국권을 맡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김정은 정권의 적화통일 위협과 그 위험성,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항복정권, 저는 항복정권이라고 부르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항복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그 해결 카드로서 황교안 카드가 등장을 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쭉 이어지면서 그나마 황교안 앞으로의 대권 후보가 이제 대권을 향해서 진격하려면 이제 한 3, 4년 남았는데요. 그동안 우리 우파 진영이 해야 될 것은 아주 처절하게 이 항복정권의 이 무분별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해야 합니다. 최대한 저항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그 태극사랑 멤버분하고 저의 어떤 이러한 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분이 상당히 힘을 얻었습니다. 역시 대표님 생각 듣고 나서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하고 하나씩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별 원고도 안 쓰고 오늘 대화했던 내용을 이렇게 되살리면서 이야기하니까 뭐 아무런 원고도 없고 준비물도 없이 그냥 그대로 쭉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제가 오늘 얘기했던 그 세 가지 포인트, 김정은의 그 북한 정권, 친중 정권 성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황교안의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후계 구도, 이런 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도 가장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미국의 북폭과 또는 중국의 개입,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김정은이 굳건하게 남는 경우에 그 시나리오는 그때는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미국도 뭐 북한을 북폭하겠다 이런 위협이 안 되는 거죠. 북폭했는데요, 뭐 그 당시 상황에서는 했는데도 살아남았고, 뭐 중국의 입김에도 김정은이 제거되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았을 때는 이제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북폭이나 군사적 옵션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건 마지막 카드거든요. 마지막 카드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주저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전 단계에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으로선 북한 핵을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태까지 쭉 말씀드린 북한을 중국에다 넘겨주면서 친중 정권의 수립과 남북한 영구 분단, 그 길로 가면서 그렇게 해서 그 레짐 체인지라는 거죠. 북한 정권이 바뀌는 거. 그것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남한 적화 통일은 없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안정권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 항복 정권들, 김대중, 노무현 이런 그 쭉 이어가는 항복 정권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뭐 연방제,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각자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고 영구 분단으로 가자. 예, 그게 결국 영구 분단으로 가자는 것이고, 예, 그것이 김정은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영구 분단의 연방제 국가로 가지만, 김정은이 건재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적화 통일을 위한 전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지금 안타까운 국면에 우리가 접어든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면, 임기 1년 남기고 있었다면, 정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그 대박을 눈앞에 둔 시기로 가고 있게 되는 거였는데, 그게 너무나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남은 카드, 황교안 차기 대권 후보를 위해서 이제 우리 모든 우파가 총집결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홍준표든 주원진이든 다 황교안 밑으로 들어오라. 그리고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 끌어안기, 박근혜 대통령 100% 복권, 이 카드를 가진 자만이 박정희 정신이 살아있는 앞으로 50년까지는 박정희 정권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 30년에서 50년 사이에서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우파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고, 그 노선을 벗어나는 우파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딱 질 만큼만 얻어요, 표를. 좌파가 뭐 50% 얻을 때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은 뭐 45%. 그래서 딱 질 만큼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 콘크리트 지지층의 존재. 더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정희 정신의 존재입니다. 박근혜의 정신은 길게는 50년까지, 짧게는 30년 동안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라지지 않냐 하면은 그 결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 2차 대전 후에, 한국전쟁 후에 그 폐허 더미에서 일어났다는 이 역사적 사실은 지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 역사적 사실은 박정희 정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왜 사라집니까, 그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오늘 우리 태극사랑 우리 회원하고 제가 굉장히 장시간 동안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정리가 된 내용이라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태극사랑신문이 창간되었습니다. 그래서 태극사랑신문에 대한 광고도 제가 이렇게 멘트를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을 교체하겠습니다. 태극사랑신문은 현재 주간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창간호를 발행하게 되었고요. 이번 창간호의 경우에만 2주 후에 신문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창간하느라고 좀 많이 좀 준비가 좀 덜 된 면들이 있어서 창간 요번만 한 격주가 되고 다음 주부터 매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다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론지, 정직한 이야기를 하는 신문, 좌파 언론이 게재되지 않는 그런 신문, 정말 우리 올바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신문, 그걸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문을 창간하기 위해서 국민주 형태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지금도 또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직도 주식 여분이 있느냐, 그래서
주식 여분이 약간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차게 되면 제가 또 멘트를 다시 바꾸게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국민 참여 주식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액수를 하는 것보다는 국민 주식 형태로 뭐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좋고 뭐 3만원도 좋고 만원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헌금한다, 그러니까 헌금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도 하는데 이거 뭐 주식이면 이걸 왜 못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 기분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시길 바라고, 너무 이렇게 많은 액수를 하면 본인에게도 부담이 되고요. 저는 그런 것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 그 모금 계좌는 요 동영상 후에 제가 원래 쓰던 계좌를 계속 동영상 쓸 거고요. 그래서 우리 태극사랑신문에서는 지금 많은 걸 갖추지 못했지만 지금 어떤 그렇게 자본이 뭐 충분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은 월급을 주고 이름난 기자를 데려온다든지 유명한 칼럼니스트를 쓴다든지 하는 거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신껏 탄탄한 경영을 해서 우리 이 태극사랑신문이 이 주변지가 아닌 정론지로서 그 조중동을 능가하는 우리 매일신문을 향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태극사랑신문이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어떤 그 중도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자매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겠는데, 꼭 그런 거고 한다는 것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저 생각은 그냥 태극사랑신문이 그대로 궤도를 타고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자매지의 전략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태극사랑 방송, 유선 채널, 유튜브 보는 게 아니고, 뭐 몇 번, 뭐 97번 이런 식으로, 뭐 130번 이런 식으로 채널을 우리가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를 틀면 그대로 우리 뭐 정규재의 주필이라든지 이화영 목사라든지 이렇게 흔히 보았던 얼굴을 우리가 이 텔레비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그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과 방송을 우리 우파 쪽에서 굳건하게 잡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노조도 없고 이런 좌파 쓰레기 언론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뉴스도 만들고 우리 자체 내에서 언론조사도 해서 지금 언론조사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도대체 뭐 계속 무슨 지지율 올라간다고 하고, 그 특히나 나는 정말 보기 싫은 게 그 패널들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좌파인지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시키는 대로 하는, 난 정말 너무나 역겨워서 정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정말 볼만한 그런 방송,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사랑신문이 창간되었음을 알리며 이 창간호를 도와주는 방식은, 첫째, 그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리 태극사랑신문을 많이 알려주시고 또 태극사랑 주식을 뭐 구매해 주시는 것도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되는 계좌는 이어지는 그 광고 방송에서 계좌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입금 계좌는 국민은행 5951-01-001768 태극사랑 주식회사입니다. 국민은행 5951-01-001768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
01-094293입니다. 신문 구독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입니다. 해외에서 송금하시는 분은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국민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CZNBKRSE입니다. 개인 계좌, 저희 개인 계좌, 개인 후원을 위한 개인 계좌는 새마을금고 3904-09-0139-429입니다. 새마을금고는 3904-09-0139-429입니다. 제 개인 계좌 국민은행 계좌는 812-21-0374-284 국민은행 812-21-0374-284입니다. 예금주는 제가 쓰는 본명이 고선이고요. 호적상 이름은 고승근으로 되어 있어서 예금주는 고승근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제 개인 전화는 010-5300-7901입니다. 태극사랑 신문사의 전화번호는 010-4378-4044입니다. 010-4378-4044입니다. 이것은 신문사 전화번호인데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다니지만, 이제 구독자 수가 늘어나서 제가 그것까지 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오면 신문사 전화는 직원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신문사 구독이라든가 뭐 입금 내역 이런 거 확인은 신문사 전화를 통해서 직원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두 개를 다 갖고 혼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서함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서함은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입니다.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사서함에다가는 이번에 제19대 대통령 선거 무효소송 증거서류, 나는 이렇게 투표하였다 하는 거 있죠. 노트형으로 된 투표함에 투표하였다는 것을 연필로 써서 자기 이름 쓰시고 사인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로 우송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태극사랑 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기고하시고 싶은데 자기 그 신분을 별로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글로 써서 타이프 쳐서 위에 사서함으로 그냥 무기명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냥 시민 논단해서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메일로 보내면은 본인의 이메일이 이렇게 드러나니까 자기 신분이 이렇게 이제 밝혀지게 되지만,
이 사서함으로 자기가 쓰고 싶은 내용을 써서,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써서 보내시고 익명을 써도 좋고 카더라 통신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시면 좋은 내용은 제가 태극사랑 그 신문에 시민논단으로서 실겠습니다. 특히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서함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서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지하겠습니다. 합창단에 대한 입단 문의나 합창단의 진행 과정, 이런 연습 일정, 이런 것은 합창단 총무님 010-8213-410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합창단 총무 010-8213-4100입니다. 저희 이메일은 영어로 tenor88@naver.com입니다. tenor88@naver.com입니다. 이 이메일로 본인이 태극사랑신문에 기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적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은 위에 사서함으로 타자쳐서 사인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시면 그 내용만 전달이 됩니다. 여태까지 그 광고가 너무 지저분하고 중언부언하고 해서 이번에 싹 정리해서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정기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년 구독료는 89,000원입니다. 1년치 주간신문이고 1년치 구독료는 89,000원이고요.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45,000원. 구독을 신청할 계좌는 국민은행 111-301-01-094-293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민은행 111-301-01-094-293 태극사랑 신문방송 주식회사입니다. 그리고 입금하신 후에는 010-5300-7901로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자 성함, 주소, 입금액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 무료 구독 신청을 받겠습니다. 태극사랑 신문을 보고 싶은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하고 주민등록증을 한 면을 복사하셔서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죠. 이 주소로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고 연장자 순으로 적정한 명수를 우리가 선택해서 다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가능한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이 신문을 못 보게 되지는 않도록 무료 구독을 할 수 있도록 우송해 드릴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산시 안산우체국 사서함 103호 태극사랑 주식회사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주민등록증을 복사해서 보내주시면 심사해서 무료로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태극사랑신문이
도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우송해서 일반으로 보내서 오늘 정도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한테 신문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라든지 또 창간호에서 좀 잘못된 점이라든지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다가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렸냐 하면 그러한 내용을 이메일로 좀 적어서 글로 이렇게 정리해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그거 좋은 내용들은 선별해서 독자 논단으로 실어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1대1로 전화로 이렇게 토론해서 제가 그 토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또 이렇게 저희 태극사랑 방송이 다른 이게 생중계하는 방송처럼 시청자와의 대화를 이렇게 지금 유튜브로 방송하는 시간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전화를 받아서 그 전화 내용이 유튜브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는데 저희는 지금 그런 방송이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제가 선생님하고 1대1로 이렇게 토론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걸로 끝나니까 좀 아쉽다. 그것보다는 선생님의 의견을 이 신문에 뭐 비판도 좋고 찬성도 좋고 어떤 이야기든 이 신문에 대한 어떠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이든 나아갈 방향이든 그러한 내용을 정리해서 글로 적어서 이메일로 좀 보내주신다면 그게 신문에도 실을 수 있는 또 원고도 되고 독자의 참여도 되고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 신문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점은 고쳐야 되겠다. 또 이러이러한 기사를 많이 실어야 되겠다. 하는 어떠한 이러한 그 내용을 이메일로 적어서 제가 이제 공지하지 않습니까? 항상 이메일로 글이로 보내주시면 그것을 독자 논단으로 실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화영 목사님과 더불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지금 이 좌파 교회를 떠나서 유리하고 있는 신앙적으로 지금 미화가 된 사람들,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이 우파 진실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유리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러한 딱한 사정을 이화영 목사님하고도 협의를 해서 이화영 목사님도 흔쾌히 그런 일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셨고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인터넷 설교를 인터넷에다 올려달라 해서 지금 이화영 목사님이 저번 주부터 올리기 시작하셨고, 그래서 일단 적은 인원이라도 우리가 목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화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걸로 해서 시간이 안 될 때는 인터넷으로 듣지만 이화영 목사님도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를 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010-5300-7901 그렇게 연락을 해 주셔도 되고, 또 이화영 목사님한테 직접 연락을 하셔서 그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 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해서 저는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진실한 교회, 진실한 우파 태극기 시민이 모여서 집회하는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영 목사님이 목사님을 하시고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한 인터넷을 매개로 해서 시작되어서 실제로는 오프라인으로 되는 이러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화를 많이 받는데요. 꼭 저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또 자기의
요즘 많이 어렵죠. 생활하는 게 어렵고 전국도 어렵고 뭔가 하소연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떤 용건도 좋고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는 자꾸 만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저한테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만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5300-7901 010-5300-7901입니다.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과 장소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성악가예요. 테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주했던 동영상 하나를 같이 편집해서 올립니다. stringere